오늘은 밖에 비가 오네요. 계속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봉준호 감독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제가 그나마 아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초임 발령지 얘기인데요. 전 초임 발령을 받아서 5년 동안 만기를 다 채운 다음에 이동을 했거든요. 바로 첫 학교 양쪽에 지금 띄어놨는데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저한테는 첫사랑, 첫 경험과 같은 그러한 첫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자체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남중 남고를 나와서 사범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이제 커리큘럼을 이행을 하고 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실은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게 저의 경험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러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일반계고, 인문계고하고 이제 인문계고의 과학 쪽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또는 영재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타 체육고등학교, 예술 특화된 고등학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직업 전문학교, 그런 것을 이제 거의 통틀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독일의 마이스터, 우리말로는 당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장, 당인, 어떠한 다양한 직업 분야에 그 직업에 맞는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숙련시켜서 숙달된 기술자, 명장, 당인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라는 거죠. 그런 학교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2000년대 모두가 다 이제 대학을 입학하려는 그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업 여군을 양성해야 되는 그 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짜져 있어서 대학 졸업자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 산업 생태하고는 맞지 않게 고학력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 산업 체계에 필요한 인력은 생산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정부에서 독일의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을 따와서 특성화 교육,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직업 쪽에 다양한 그 진로의 기술이나 이러한 역량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자기 특성에 맞는, 진로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근무했던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1기, 17년 2기, 18년 3기, 9년 4기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어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냐 안 좋은 학교냐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졸업생들의 얼마나 괜찮은 다른 기업에 취직이 됐는가라는 것을 지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1기 공기업 공무원 해서 80명 중에 31명, 2기 20명, 3기 23명, 4기 25명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모두 다 거의 2기 빼고 30%에 가깝거나 넘어가는 수치가 보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여타 전국에 있는 대기업도 보면은 비율이 1기는 조금 줄었지만 2기부터는 엄청난 비율을 보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효성, 고려아연 이러한 것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걸 봤을 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물론 중견기업이 나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니지만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처, 전공에 맞고 그러한 전공에 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 관련 기업으로 좋은 조건의 취업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만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다 다른 그 기계과, 전기과의 그러한 학교들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명이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지만 그 커리큘럼을 보면 실제 일반 기계과, 일반 전기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원자력 관련 과목이 몇 개 좀 있긴 한데, 그걸 봤을 때 그리고 2010년 하반기쯤에 이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8학기조의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여기 한수원에 이제 취업하는 취업률이, 취업의 문이 조금 좁아지는 상황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의 취업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자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양질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시면 다른 5개 발전사라든지 공사, 난방공사와 같은 더 다른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그래도 상당히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취업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그 취업 현황이라고 하겠죠. 취업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그런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원자력 마이스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똑같이 제가 이제 5년간 근무하면서 봤을 때 1기 애들, 2기 애들, 3기 애들, 4기 애들 똑같이 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질의 취업처에 대한 취업률이 이러한 그 정부 그 성향에 바뀌어가지고 취업문이 그 학생들 의지와는 다르게 좁아져 버리는 상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좀 불공평한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업처들이 항상 어느 정도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약간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인데도 작년에는 충분히 됐을 텐데 올해는 이러한 취업문이 좁아짐에 따라서 기회를 조금 못 받고 되지 않는 친구들도 몇 보였는데 제 기준에서요.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학교 소개, 학교 현황을 좀 볼까요? 한 학년에 각 기계과 2반, 전기과 2반, 그래서 한 학년에 한 80명 학과 소개. 기계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고 취득 자격증은 굉장히 많죠. 많은 친구들은 졸업할 때쯤에 자격증이 한 5개 이상씩 따가지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개인차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겠죠. 졸업 후 진로는 이러한 것들. 전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자격증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졸업할 때 최소 3개에서 많으면 5, 6개까지 하는 친구들을 제가 근무하면서 봤는데요. 졸업 후 진로는 이러한 들의 취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서 홈페이지 말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나무위키에서의 그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말고 학교 생활을 보면 예전에는 아침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나 봅니다. 7시 40분에 밥 먹고 바로 기상해서 밥 먹고 바로 수업 준비. 그리고 급식에 대한 게 불만이 조금 보이네요. 국 종류는 욕 나올 정도로 짜다. 저녁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매점, 그러니까 낚시마트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말이 써져 있어요. 애들이 조금 싫어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 글을 보면 거의 남고기 때문에 유튜브로 걸그룹 영상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후에는 기숙사에 있는 자율학습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기과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네요. 근데 거기 간 친구들은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성적이고 제가 근무했을 때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조금 되려 긴장을 많이 했던 11시 취침시간 이후에 이제 보통 1학년 마치고 삼성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마치고 취업이 결정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한다. 이 얘기를 여기다 써놨다라는 것은 사감 선생님 취업한 친구들 취침시간 이후에 모여서 게임해요. 잡아서 족쳐주세요 라는 말을 여기다가 이제 써놨네요. 그렇죠. 사감 선생님의 그 감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담. 교통이라고 좀 세부적으로 써놨는데 마이스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외지에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금요일 날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귀가를 시킵니다. 이제 그러한 그 학생회 체육부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버스비를 걷죠. 학생들끼리. 그래서 저 때는 포항까지만 이동하는 버스를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대구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도 15,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이제 또 두 대씩 이렇게 하나 보네요. 여담. 왜 남고인가? 여학생 한수원에는 여자도 뽑는데 왜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지 않나? 남녀공학이 될 수 없나? 이것 때문에 남학생들이 불만이 많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남자만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열받을 땐 욕도 좀 하고 애들이 좀 순하고 착해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2017년에 아침운동이 부활했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아침운동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약 같은 겁니다. 보약 같은 거. 먹기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송정이 아침 운동의 반환점이기도 하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인 월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자체로 다리 예쁘고 소나무가 정말 많다. 이거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월송이라고 하는 게 달월자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담을 넘다라고 하는 그 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송정이라고 관동 팔경이라고 하는 월송정은 달월자가 아닙니다. 저도 달월자인 줄 알았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달월자가 아닙니다. 아침 운동의 반환점이기도 하다. 학교 앞에 멕시카나 그 학교 앞에 그 치킨집 하나 있는데 또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는 BBQ 치킨이 있습니다. BBQ 치킨에서는 배달을 하죠. 근데 닭 하나는 배달 안 해줄 것 같은데 사감세임하게 들키지 않고 몰래 수령해서 먹자. 2020년에는 돈가스 집도 이제 생긴다라고 하네요. 형의 읍내에 PC방이 없어서 이게 학교에 굉장히 큰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있고 곁에 있는 논밭밖에 없고 논밭밖에 없기 때문에 여보세요 PC방에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학생들이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돼 있다. 남학생들만 있는 남자 학교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 여기까지 나무위키에 굉장히 디테일한 소소한 얘기까지 잘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5년간 첫발령 받아서 5년간 근무했던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팡슈타인이었습니다.